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건축 시공, 뭐 설계까지 이제 다른 높이 계산법.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다른 높이가 어떻게 되냐 법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다락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법에 따라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다락의 층고는 가중 평균 1.8입니다. 1.8. 그래서 경사지붕일 경우 이제 가중 평균 1.8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하게 이제 평으로 하면 1.5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경사로 하면 요 가중 평균 낮고 높고를 해서 1.8을 이제 유지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락은 내부 계단을 통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별도로 주출입을 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외부 계단으로 다락을 들어간다? 그럼 불법으로 임대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되고요. 다락은 내부 계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이 거실 주방, 2층이 방, 3층이 다락인데 그 공간을 내부 계단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다락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락을 거실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다락 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밌는 게 창고도 실이 아니라고 해요. 창고 실 하지 않죠. 거실, 침실. 그것처럼 다락은 실이 아닙니다. 거실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거실을 쓰지 아니 거실을 쓰는 그 제한이 아니 거실 아니 그냥 다락이 창고로 쓰냐 거실로 쓰냐 어떻게 알아요? 난방이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온돌 온수 전열기를 사용하는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말아라. 왜? 바닥에 난방을 한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죠? 실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지 마라. 요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은 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주방도 만들면 안 되죠. 주방 설비, 화장실, 그 다음에 난방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다 화장실 만들고 임대 주려고 그 이제 그런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층고 그러니까 평이면 1.5. 근데 경사일 경우 바닥에 구조체에서 구조체 윗선인 거예요. 내부 치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슬라브 두께가 있잖아요. 슬라브 두께.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상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슬라브가 20cm다. 그러면 얘가 2m면 1.8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쳐서 여기까지 1.8이 아니라 여기 위까지 1.8이니까 1.8보다 낮아지겠죠. 왜? 구조체 두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볼게요. 이런 거죠. 가중 평균 높이인 거야. 높고 낮음을 최적을 우리가 합니다. 최적. 그래서 바닥 면적이 3에 4m야. 그럼 10이죠. 10m 제곱. 그 다음에 최적 계산. 밑변분의 높이 아시죠? 이거 밑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의 2분의 1.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기까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 최적의 면적을 더하면 20.4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0.4를 바닥 면적 12로 나누면 1.7이니까 오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1.799까지도 가능합니다. 왜? 법에 1.8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오피스텔 우리 보시죠. 오피스텔. 이것도 다락으로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근데 경사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중간층에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층에 플랫한 다락. 그러니까 평다락은 가중평균 1.5 구조체까지. 그래서 네트 치수가 1.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슬라브 두께를 빼야 되니까 슬라브 두께까지 1.5에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쓸모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근데 요걸 경사로 만들었다. 그러면 1.8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 다락을 볼게요. 여기 다락. 다락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1.5 높은 데는 1.9 네치수예요. 네트 안의 치수입니다. 슬라브 두께를 뺄게요. 그래서 이제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가중 평균이 1.8
1.8 이하가 나오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8, 제일 낮은 부분이 있죠. 1.9, 그 다음에 1.5. 그래서 이 부분은 보행이 되는 거죠. 가운데 사람이 가운데로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벽에 붙어 다녀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런 데 낮은 데는 책장을 놓든지 뭐 침대를 놓든지 아니면 침대 임시입니다. 침실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1.8인 1.5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중 평균 이거를 다 더한 최적이 1.8 이내에 들어오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구를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창고 공간, 휴게 공간 뭐 이런 거잖아요. 난방 안 했어. 난방이 안 됩니다. 난방 불법. 여기다가 소장님 여기다가 그냥 몰래 중공회 화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변기 놓고 하면 안 될까요? 불법입니다. 불법. 난방도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어쨌든 낮은데 책상을 놓고 뭐 침대를 놓고 이런 책장을 놓는 아니면 여기다 막아서 창고를 만든다든지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제가 있는 공간 요거 지금은 옛날에는 이쁘게 했지만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장이죠. 쓰레기장. 여기만.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저 머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해서 샥 하고 여기는 다 엉망진창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난방을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장점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난방을 안 해서 장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다락이 16평입니다. 1층이 16평, 2층이 16평, 다락이 16평이죠. 그럼 48평이죠. 48평을 난방을 한다? 근데 어떻게 난방비 이렇게 나올까요? 10월 달에 9번주는 우리 옆집 저는 이현욱입니다. 이현욱은 3만원. 10월 달은 제가 좀 더 썼네요. 가스비 난방 온수까지죠. 단독주택은 아파트는 난방이랑 온수가 따로따로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합치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가스로 하니까 가스보일러로 난방 온수를 합니다. 그래서 32,000원. 11월이 되니까 추워지죠. 난방을 왜 10월 달까지는 난방을 안 합니다. 안 추워. 단열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11월부터는 난방을 하기 시작해서 79,900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월 달은 15만 원까지 뜁니다. 아무래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2월 달이요. 1월 달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최고치를 따지는 거니까 전기료가 4만 원이에요. 수도료 15,000원. 그 다음에 방범비는 세콤을 했어요. 저희가 세콤. 그래서 한 집에 88,000원.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3만 원, 5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 초창기 때 지금은 안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8만 원을 빼면 19만 원이에요. 사실은 19만 원. 난방비를 방범비를 지워버리면 다 해서 19만 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1년치를 따지면 1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설비, 전기, 뭐 가스비 다 해서 100만 원이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락은 사실은 난방을 안 합니다. 난방을 안 하는데 안 추워 이런 거죠. 1층만 낮에는 1층만 겨울입니다. 겨울 낮에는 1층만 난방을 하죠. 그러면 결국은 16평만 하는 거죠. 층으로 난방을 한다는 겁니다. 밤에는 2층만 난방을 합니다. 난방을 해요. 근데 다락은요.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된다? 올라옵니다. 계단을 타고 결국 올라와요. 올라와서 뜨거운 공기가 모여 있죠. 그래서 안 춥습니다. 안 춥습니다. 왜? 바닥은 차요. 왜? 난방이 안 되는데 어디 바닥이 차? 당연히 따뜻하지 않죠.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비밀. 그래서 난방비 왜 이렇게 싸? 1층은 낮에만 1층을 때우고 밤에는 2층을 때우고 그래도 다락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난방을 안 한다? 난방을 안 한다? 장점인 거죠. 장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깨끗한데 저희 아들의 지금 현실을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 다락방을 보여드릴게요. 다락방. 어떻게 보면 높은 데가 있죠. 높은 데가 있으니까 낮은 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 방 청소를 안 합니다. 지금 저희 아들은 지금 11년째 다락방이 본인 방이죠. 다락방이 본인 방입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죠. 그림 그린 거, 그림 한번 볼까요? 저 닮아서 그림을 좀 그립니다. 그래서 천창 있고, 유일한 침대. 난방은 안 됩니다. 난방이 안 되고, 난방이 안 되는데, 춥지 않아요.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난방도 안 되는 골방이 아니죠, 사실은. 저 침대를 보시면, 침대에, 전기장판 해가지고 지금 7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높은데 2.1m가 되지만 낮은 데가 해서 가중평균 1.8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다락의 공간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다락이 이게 거실로 쓸 거냐, 거실 공간이 쓸 거냐, 아니 창고로만 써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많죠.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방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여름에 그건 필요하죠. 여름에 이제 에어컨. 아무래도 제일 더운 공간이 이제 다락이거든. 결국은 에어컨은 필요하고 굳이 난방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뜨거운 공기가 결국은 이 안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난방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바닥은 좀 차서 인간이 방 정리를 안 해가지고 우리 아들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죠. 야, 벌써 여기서 벌써 고3이 됐습니다. 고3 요번에 졸업을 하죠. 그래서 건축가 갔어요. 건축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건축가를 갔습니다. 한국 건축가는 아니고 일본 쪽으로 유학을 갔는데 합격해서 4월 3일 날 출국을 하죠. 어찌됐든 뭐 책도 지금 책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다 필요한 건 요즘은 이상하게 책을 잘 많이 안 읽죠. 그래서 다락이 있는 겁니다. 진짜 치우라고 난리 쳐도 안 치워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다락에 아무도 안 올라오니까 본인의 세상인 거죠. 아무도 자기를 방해 안 하고 난방이 안 돼도 안 춥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전기장판 가지고 지금 거의 11년째 지금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 근데 너무 행복해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약간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것 같아요. 좀 아이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영향력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한국대학교를 못 가고 한국대학교가 더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을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됐네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일본으로 출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난방비가 절약이 되는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다락에 난방을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락 결로의 그 주 범인이 바닥 난방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엄청 뜨거워집니다. 이 난방 왜냐하면 최적이 1.8이잖아요. 평균 1.8을 하는 이 공간의 볼륨이 생각보다 작아서 여기에 난방 시설을 하시면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단열을 잘하고 벤트가 있어도 특히 목조입니다. 벤트가 있어도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난방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창문을 열고 뜨거운 공기를 뺄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환기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는데 뜨거운 공기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주범 다락결로의 주범은 뭐다? 바닥 난방입니다. 그래서 절대 바닥 난방 하시지 마시고요. 왜 법을 어기냐고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락이 난방 시설을 했더니 찜질방이 됐대. 찜질방이 너무 좋다는 거죠. 온 가족이 다락에서 주무신대요. 결론은 어떻게 할 거야? 결론 이게 겨울에 추운데요. 이게 엄청나게 온게 이 지붕이 뜨거워집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단열 성능이 좋다 해도 결로가 생깁니다. 왜? 온도 차이잖아요. 아무리 그 단열이 열심히 해도 단열의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벤트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목조주택이 대부분이 다락에 난방 시설이 없어요. 굳이 다락에 난방 시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벤트를 강화해야 되는데 벤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